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장 책으로는 126페이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새로운 버전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한테 칠판도 잘 보이고 그리고 좀 수업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 얼굴은 좀 작게 나오죠. 그리고 컴퓨터로 이렇게 좀 한번 해봤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 제일 좋은 걸로 글씨도 좀 잘 보이고 선명한 걸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한번 질 좋은 수업을 제공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화이팅입니다. 자, 책 126쪽 이제 3장까지 했었을 때는 체크인, 체크아웃, 그 다음에 호텔의 어떤 역사, 그 다음에 호텔들이 어떤 사람들이 뭐 일을 하는가, 크게 나눠서 뭐 요금이 어떻게 산정되었는가 이런 부분적인 이해를 했었다라면 4장부터는 이제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실제로 객실을 예약을 할 때 이제 어떤 업무를 하는가 그런 것들 위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객실의 예약 업무 그리고 예약 업무의 어떤 당면한 과제들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을 한번 펴보실래요? 객실 예약이란 무엇인가 나와 있거든요. 객실 예약이란 무엇인가? 룸 레저베이션, 고객과 호텔 간의 숙박시설 이용에 대한 상호 약속. 고객이랑 호텔이랑 약속하는 거죠. 그게 객실 예약이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객실 사용 날짜 여부가 좀 불투명해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고 객실을 미리 잡아놓는 거죠. 호텔 입장에서는 당일 발생하는 수요만으로는 판매를 다 못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약을 해 주셔야 객실을 최대한 많이 판매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객실 예약에 대한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개요를 봤었고요. 그 업무의 당면 과제 126쪽이 중간에 나와 있어요. 호텔 경영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객실 판매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객실을 전부 다 손님한테 100%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 요금이 저렴한 금액이 아니라 정상적인 공표 요금 제대로 되어 있는 그 요금 전액을 다 받았을 때죠. 다 100% 팔고 돈을 다 비싸게 받는 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객실 예약실은 효율적으로 조절해서 그거를 팔아야 된다. 최대한 수입을 많이 올려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객이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객실 예약된 거를 확실하게 확신시키는 거. 그게 바로 객실 예약 업무의 문제라는 거죠. 옛날에는 뭐 어떤 수기로 써서 차트나 책에다 써서 이렇게 이제 객실 예약을 조정을 했는데 요즘에는 컴퓨터에 딱 치면 방이 몇 개 나와 있고 어느 객실이 쉬고 있고 예약 초과가 돼 있거나 또 그 고객 이름을 쳤을 때 언제 무슨 요일날 며칠날 예약을 한 손님이구나 금액 얼마에 예약했구나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약 관리를 하고 있어요. 객실 예약 관리 시스템이 따로 있긴 있어요. 각 호텔마다 프로그램이 따로 있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가장 비싸게 모든 객실을 다 파는 거다. 근데 그게 좀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최대한 방을 많이 팔고 조정을 잘 해서 노쇼나 이런 게 안 나도록 잘 판매하는 거죠. 자, 그럼 2절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컴퓨터가 아들 컴퓨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유를 되게 좋아합니다. 바탕화면에 아이유를 깔아놨네요. 네. 중학교 아들인데 이런 걸 좋아하네요. 자, 2절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7쪽인데 주요 업무로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룸을 예약할 때 주요 업무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7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객실 예약의 접수 업무, 그리고 조정하는 업무, 예약을 변경하는 업무, 그리고 예약을 확인하는 업무,
예약을 취소하는 업무, 그리고 예약을 관리하는 업무, 기타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 이렇게 7가지를 주요 룸 예약 업무라고 하는데 한번 같이 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객실 예약실은 고객들의 객실 예약 요구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그런 부서다. 객실 예약실이 프론데스크에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민첩하게 당일날 프론데스크에 와서 예약한 손님도 있고, 또 미리 예약한 손님도 있고, 또 그거를 조정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노쇼 안 나게 관리해줘야 되는 거. 그게 객실 예약실이죠. 고객이 객실을 원할 때 최적의 아주 좋은 객실을 제공해주고 가능한 모든 호텔의 방을 다 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게 예약실의 업무예요. 호텔에 왜 전화 걸면 1번 프론데스크, 2번 예약실 뭐 이런 식으로 대표번호가 뜨는데 예약실이 굉장히 앞쪽에 있어요. 중요한 업무라고 보면 되겠죠. 고객의 요구에 맞는 객실을 판매할 수 있도록 모든 지식과 정보 전달 절차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객실 예약은 사실 요즘에 무조건 휴대폰으로 예약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뭐 휴대폰으로 전화 걸어서 예약도 오고 어플 같은 데라든지 뭐 이런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예약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전화로 이루어지니까 목소리, 전화상에서에 대한 인상, 그 다음에 어떤 목소리 톤, 상냥한 말투, 예의 바른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예약 직원의 능력에 따라서 사실은 매출이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이따가 업셀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업 시켜서 좀 더 판매하려고 하는 성향, 예약하면서 우리 호텔에는 이것도 요즘에 행사하니까 좀 저렴해요. 우리 호텔에 이거 맛있어요. 우리 호텔의 특징은 수영장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스카이뷰 꼭대기에 있고요. 우리 호텔의 장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약하신과 동시에. 그래서 객실 예약하신 분들한테 특별히 수영장은 50% 할인해 드립니다. 이런 게 업셀링이에요. 더 얹혀서 많이 판매해 주는 거, 땡겨주는 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예약실에서 처음으로 전화 받거나 예약을 처음으로 접해서 고객하고 접하는 그런 고객이 그런 것들을 거의 다 매출로 연결시킨다. 그래서 예약 직원의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매출의 영향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그러면 예약실에 일하는 직원 누가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예약실에 있는 직원이 어떻게 일해야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잘 땡기고 말 주변도 좋고 유두리 있게 업셀링 잘하고 호텔의 이미지를 전파를 잘하고 그래야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그 사람 머릿속에는 이런 게 숙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호텔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딸딸딸 외우고 있어야 되겠고 객실 수와 종류 당연하죠. 그 다음에 객실 요금, 객실 안에 있는 시설물들, 식당의 종류, 영업시간, 그 다음에 부대시설, 종류, 영업시간 뭐 이런 거 기타 부수적인 호텔 주변의 관광지와 교통편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깨고 있어야 되고 예약이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손님이 전화가 오면 그 손님이 예약하려고 하는 그 기간 안에 어떤 큰 단체가 들어와 있는지 대형 단체가 들어와 있어서 그때는 약간 혼잡합니다 어떻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 줄 알아야 되죠.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접수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의 제가 전화기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예전에는 팩스로도 했는데 팩스는 요즘에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좀 흔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는 요즘에 많이 하죠. 휴대폰으로 어플에서도 예약 들어오고 호텔스닷컴 그다음에 뭐 호텔스 컴바인 그다음에 뭐 옥션 인터파크 뭐 그런 거 통해서도 막 들어오죠. 그리고 직접 방문도 많이 하고요. 뭐 그 밖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예약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호텔 직원들은 그거를 무조건 성사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접수 활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예약 문의가 들어오면 객실 현황을 확인한 후에 방이 예약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 머릿속으로 바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친절하게 처리를 해주는 거죠. 예약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약 절차 기준에 따라서 예약을 받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약 번호를 휴대폰으로 바로 날려준다든지 아니면
손님한테 며칠 날 정확하게 오시나요? 뭐 몇 명인가요? 그리고 예약이 취소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나요?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예약이 성립됐을 경우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예약 번호를 보내주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객실 번호를 지정해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방이 그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노쇼할 수도 있고 초과 예약될 수도 있고 뒤죽박죽 섞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단체가 들어와서 한 층에 방을 몰아주세요 이런 주문이 들어올 수도 있어서 객실 번호는 웬만하면 지정해주는 게 아니다. 자, 그리고 그런 말이 써있죠. 이렇게 나중에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낮은 객실을 제공받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남아있는 예약이 안 들어오고 좋은 거 중에서 웬만하면 좋은 거 주는 게 좋으니까. 왜냐하면 호텔방은 오늘 놔뒀다 그래서 내일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기왕이면 호텔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방 지정해 주지 말고 좋은 방이 있으면 좋은 방을 주는 게 나아요. 그런 게 예약실의 능력입니다. 넘어가서 접수 업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접수 수단, 객실 예약을 위해서 이용되는 접수 수단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중앙 예약 사무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뭐 GDS라고 하는 전문 예약망 이런 것들은 뭐라 그럴까 호텔 체인, 그러니까 하얏트나 쉐라톤이나 힐튼이나 이런 세계적인 체인들 같은 경우는 각 나라마다 위치 있는 호텔들 것도 컴퓨터 한 대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엔터키 딱 치면 어느 도시에 있는 힐튼 호텔은 몇 명, 몇 개, 며칠 날 이렇게 예약됐구나 이런 것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아바쿠스, 아폴로, 트래블 앱 이런 것들은 항공 예약 프로그램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눈여겨 보시면 되겠고 이런 건 다 영어로 명령어를 치는 겁니다. 근데 호텔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쓰긴 하는데 갈릴레오 이런 거 다 항공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특히 항공 서비스학과에 다니는 친구들은 항공 예약 시스템에서 아바쿠스 정도를 잘 다룰 줄 알게 되면 대형 여행사에서 그냥 바로 스카우트 해갑니다. 대학교에서 아바쿠스나 토파스 뭐 이런 거 활용할 줄 아는 수업 시간에 배운 걸로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항공사에 취직하려는 학생들은 나중에 따로 한 6개월 과정에 학원을 다니셔야 됩니다. 그럼 전문적으로 비행기 표를 내가 고객 앞에 앉혀 있는 상태에서 바로 명령을 쳐서 예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항공사나 항공 지상직도 종류가 달라요. 단순히 티켓을 가방에 이렇게 라벨 붙여서 보내주는 작업을 하는 게 지상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상직 중에서도 안에서 데스크에서 표를 바로 뽑아내는 직원들은 제가 말한 이런 아바쿠스나 토파스를 다룰 줄 아는 그런 지상직들이에요. 기왕 지상직 할 거면 그런 지상직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호텔들은 그런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약되는 것들이 요즘엔 휴대폰으로도 접수가 되지만 그보다 더 많이 접수되는 게 이렇게 전문 예약망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와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 거기 전산망에 꽂혀져 있어요. 내가 전화도 안 받았는데. 그렇다면 다시 전화를 걸어서 그날 한 번 더 맞습니까? 라고 해서 재확인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접수 업무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접수 업무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전화 예약도 있고, 그리고 팩스 예약, 호텔 간의 예약, 우편 예약, 여행사를 통한 예약, 인터넷 예약, 직접 방문 예약. 8번 직원을 통한 예약. 사실은 직원을 통한 예약은 호텔들마다 이제 할인을 좀 해준단 말이에요. 직원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치, 또 직원들의 그 어떤 발언, 그런 거 통해 가지고 친식들을 좀 이렇게 좀 땡기기 위한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원을 통한 예약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직원을 통한 예약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6번 인터넷 예약 많이 들어오고 1번 전화 예약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겠죠.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해서 여기는 무조건 15개 이상의 이제 단체방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5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좀 뭐 명절이나 좀 이렇게 좀 새해 뭐 신년 연화 카드라든지 뭐 고객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화도 하고 만나서 영업하러도 가고 뭐 그런 게 필요합니다. 호텔에서도 영업직이 있어요. 네. 자, 넘겨볼까요? 그러면
접수 업무, 전화 예약. 전화 예약하는 거는 가장 많은 방법이다. 전화기가 제일 편하니까. 빠르고 손님하고 직접 통화하니까 가장 정확하고 믿음 줄 수 있고. 그래서 전화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 전화가 오게 된다 그러면은 녹취가 바로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아주 메모하는 거를 참 중시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접수를 받을 때 굉장히 전화상에서 상냥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 말투 하나하나를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손님의 목소리에 경청하면서 정확하게 받아 적는 거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전화로 바로 들어온다. 그죠? 두 번째 팩스 예약. 이러면은 팩스 예약은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돼요. 요즘은 거의 없어요. 호텔 간의 예약. 이거는 이쪽 호텔에서 체인에서 체인끼리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저번에 사고 났었을 때 자기네 호텔에 초과 예약됐을 때 옆에 호텔이 우리한테 전화 오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여기서 호텔 간의 예약을 얘기하는 거는 중앙 예약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체인 호텔끼리의 어떤 그 방을 주고받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다 같은 경우는 라마다 본사 서울 본점으로 전화가 와서 제주점이나 뭐 어디 지방의 어느 라마다 호텔에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예약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연계 예약망으로 들어온다. 그런 것들이 호텔 간의 예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텔 간의 예약할 때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내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날짜 지켜져 있고 여기는 코스모스 레저베이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영어로 쭉 해서 손님 성함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날짜 들어가 있고 파일 넘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카드 뭐 비자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쭉쭉쭉쭉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호텔 간의 명령어로 전산으로 넘겼던 흔적들이에요.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꼼짝 못 하죠. 그때 내가 너한테 예약하지 않았냐, 이 방 어디 갔냐, 이런 게 바우처로도 연락이 되죠. 그러니까 증거가 남는다는 겁니다. 호텔 간의 예약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자, 그리고 우편이나 편지 예약 좀 느려요. 우편이나 편지 누가 요즘에 그렇게 하겠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외국에 있는 호텔에 아직까지도 뭐 몰디브라든지 그 저쪽에 피지라든지 이런 섬에 있는 데들이 가끔씩 통신장애가 일으켜서 인터넷으로 예약이 안 될 때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고 요즘에도 그렇기도 해요. 근데 워낙 오지에 있는 나라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요즘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서로 호텔 간에도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 거의 없는 접수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5번 여행사 항공사를 통한 예약 이런 것들은 많아요. 여행사에다가 일정의 그 리베이트 그러니까 보너스 돈을 주고 객실 몇 개당 내가 너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여행사의 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예약이 들어온 거죠. 소위 말해 하나투어에서 각 체인 호텔로 넘겨주는 물량이 1년에 어마어마해요. 교수님이 지금 하나투어 지점장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 하나투어 지점으로도 호텔 예약이 엄청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가지고 이쪽으로 몇 개씩 그 날짜에 뿌리죠. 넘기죠. 그러면 호텔에서 나중에 정산해서 이번 달에 몇 개 예약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돈 이렇게 드릴게요 하면서 교수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막 그래요. 이런 게 여행사에서 돈을 버는 수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이 여행사를 가든 항공사를 가든 호텔 객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호텔 객실이라는 수업 자체는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관광이라는 단어 안에 항공사도 들어가 있고 호텔도 들어가 있고 지상직 들어가 있고 승무원 들어가 있고 여행사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관광이라는 단어 안에 숙박이라는 걸 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지. 없죠. 비행기도 중요하죠. 교통수단도 중요하고 예약하는 시스템도 중요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축물 내가 여행 가서 가장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첫 번째 그게 바로 숙박이에요. 요즘에는 호텔이 숙박만 하나? 아니죠. 식음까지 거기서 문화 컨벤츠 어떤 행사까지 다 이루어지잖아. 그 호텔이 여행에서 뗄 수가 없어요. 그 호텔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관광의 시작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하고 첫걸음이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호텔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 객실 실무라는 이 수업은 여러분이 꼭 한번 들으시면 좋아요. 뭐 항공 서비스 학과든 카지노 학과든 뭐 다른 학과든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접수 업무 계속 보고 있어요. 인터넷 예약, 요즘은 인터넷 예약이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고 꾸준히 인터넷 통해서 예약하는 게 많아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직접 방문 예약 이런 것들은 이제 당일날 하는 것들이고, 읽어볼까요? 규모가 큰 예약이나 시급료, 부대시설과 함께 이루어지는 객실 예약은 확실함과 정확함을 기하기 위해 행사 관련 담당자들이 직접 호텔 예약 담당자를 만나서 예약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큰 행사, 중요한 행사, 뭐 이런 VIP 영접하는 행사 이런 것들은 직접 만나서 상담해서 말로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 만나서 말로 하는 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게 제일 정확하고. 네. 넘겨볼까요? 그리고 8번 마지막으로 이제 직원을 통한 예약. 직원의 능력치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예약률도 달라지고 판매하는 그 금액 자체도 달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8번으로도 굉장히 많이 판촉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접수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조정하는 업무 어떻게 되는가? 예약은 다 됐어요. 그러면은 객실 현황이 딱 있는데 그거를 고객이 요구사항이 다양하단 말이야. 그거를 어떻게 좀 조정해 주는가? 그런 업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객실 예약 조정은 객실 예약 현황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업무다. 객실의 현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요구를 파악해서 매출을 최대치로 올리기 위한 수단이다. 1번, 예약 상황과 판매 가능한 객실 수를 상시로 수시로 맨날 파악해서 담당자랑 협의해서 적정한 예약률을 유지한다. 예약 현황이랑 우리가 판매하는 객실이랑 늘 머릿속에 깨뚫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노쇼가 나거나 취소가 나게 되면 그 방을 어떻게든 오늘 다 팔아서 없애야 돼. 최대의 극대화를 시켜야 돼. 노쇼가 뭐예요? 나타나지 않는다. 고객이 예약은 했어. 근데 안 왔어. 그러면은 속으로 그럴 거 아니야. 돈은 들어왔으니까, 예약하면 예약금 들어왔으니까, 됐네 뭐 호텔을 마이너스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거를 오늘 방문 예약이나 오늘 뭐 체크아웃 늦게 하는 사람이나 앞 시간에 좀 배웠던 것처럼 최대로 이 노쇼난 방을 어떻게든 또 이중으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판매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호텔의 판매 극대화라는 거지. 그런 예약실의 직원은 최고로 인정받아요. 어쨌든 예약 취소 캔슬이나 노쇼가 났을 경우에는 그거를 손실을 최소화시켜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노쇼한 손님한테 만약에 그렇게 팔았을 때 전화해서 이럴 수 있잖아. 취소료를 조금 더 빼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소료가 적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드리면 호텔 이미지 되게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도 좀 능력입니다. 네. 예약 관리는 예약 관리 대장이나 현황 뭐 전산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근데 요즘에 뭐 책에 쓰고 그러지 않아요. 전부 다 전산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정 업무, 초과 예약, 오버부킹이라고 하죠. 비행기도 오버부킹이 있어요. 그리고 호텔도 오버부킹이 있어요. 오버부킹을 그러면 어떻게 막아요? 오버부킹이 생겼어. 우리 방이 100개밖에 없어. 근데 오늘 110% 예약이 들어왔어. 어떻게?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호텔들은 110% 예약을 받아요. 당연히 로쇼가 항상 10%는 안 돼요. 비행기도 그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지 않아요? 호텔은 특실로 풀고요. 비행기는 비즈니스석으로 풉니다. 여러분 비행기 여러 번 타보신 분은 이런 경험 했을 거야. 나는 이코노미로 일반석으로 예약했는데 얘네가 비즈니스석으로 공짜로 그냥 올려주는 경우가 있어. 그거 있죠. 그거 걔네 실수예요. 만약에 거기서 싫어요. 나 그냥 일반석 주세요. 그러면서 좌석 없는데요. 그러면 그 돈으로 보상금 내놓으세요. 그러면 그게 더 커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손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가기 위해서 호텔도 초과 오버부킹이 나게 되면 특실로 올려주거나 비즈니스 좌석으로 항공기에서 올려주거나 그런 걸 합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서 토달고 저 일반석으로 무조건 주세요. 일반 객실로 주세요. 그래서 따진 손님 하나도 없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고객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불합리한 어떤 좀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을 미연에 막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맨날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특실이나 비즈니스를 업그레이딩이 맨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일어나는 거는 오버부킹을 받아요. 실제로는 110%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객실을 100%로 다 맞춰서 팔려고 돈은 110% 받아서 100%의 방만 이용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과 예약률은 과거 그 호텔의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우리 고객은 항상 이때쯤 되면 오버부킹이 돼. 그러니까 방이
노쇼가 많이 나 그런 경우에 노쇼율이라든지 취소율을 데이터로 쭉 뽑아서 갖고 있다 보면은 몇 프로 정도 받아도 되겠구나라는 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초과 예약을 받는 거죠. 네. 좀 어려운 거긴 하지만 나중에 호텔에서 일하다 보시면 예약실에서는 다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뭐 객실 예약 규칙 같은 게 있는데 쌍방 간의 예약 이행을 할 때 불이행한 측, 그러니까는 사고를 친 쪽이 무조건 전액 보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이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약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불이행한 깬 사람이 먼저 그게 다 모든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규약이 있어요. 나중에 그거는 이제 일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정 업무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예약을 한다고 해도 호텔은 무제한 예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판매 가능한 그 범위 안에서 예약을 받아서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장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모든 계획은 어떤 그 점유율, 매출 그런 거를 이제 사전에 예측해서 그런 데서부터 나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약 취소라든지 노쇼 어떤 예상 못했던 그런 일들이 생기면 공실, 빈 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서로 조정하고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예약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정하는 업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버부킹과 노쇼, 초과 예약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객실을 꽉꽉꽉 채워서 돈도 많이 벌고 조정을 잘해서 우리 호텔에 극대화를 시켜야 된다. 이게 바로 조정 업무입니다. 나중에 초과 예약의 정의를 쓰시오. 되게 단순한 건데 이거 딱 막상 쓰라면 못 쓰는 친구도 있어요. 객실 예약의 변경 업무, 변경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조정이 아니라 그냥 바꿔주는 거, 변경해주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고객 업무의 일정이 변경됐을 때 날짜 바꿔주는 거. 비행기 예약이 안 될 경우에 뭐 비행기가 바뀌었어, 교통이 체증돼서 손님이 늦게 들어와, 천재지변 때문에 손님이 못 들어와, 그런 경우는 취소료도 안 받고 돌려보내거나 다음으로 연기해서 방을 주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호텔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호텔들 방이 거의 안 팔린대요. 20%밖에 안 팔린대요. 그래서 호텔 직원들이 요즘에 거의 다 좀 쉬고 있어요. 여러분 선배들 지금 올해 졸업한 올해 2월달 3월달에 물론 졸업식도 못 올린 그런 선배들이지만 졸업한 선배들이 지금 호텔에 취업을 했다가 또 여행사에 취업했다가 지금 거의 다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급휴가라든지 호텔에 손님이 없어서 일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서 무급휴가로 쉬고 있거나 그런 식으로 좀 굉장히 좀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수업도 정상화해서 여러분하고 얼굴 보고 해야 되고 또 사실은 또 이렇게 취업도 좀 잘 돼야 되고 여러분은 그래도 복 받은 학번인 것 같아요. 만약에 1년 땡겨서 졸업했더라면 지금 좀 아쉽지만 지금 여러분 선배들이 고생하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취업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가을만 돼도 한 10월만 돼도 공부하다 보면 옆에 친구가 없어져요. 알고 보니까 취업했어. 또 뭐하니까 한 주, 2주 지나니까 또 없어졌어. 그래서 11월 말쯤 가면은 교실이 한 반이 텅 비어요. 그때 보면 현실이 이제 다 취업했구나. 그래서 1학기 때는 지금 여러분은 별로 얘기 안 하는데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만나서 하는 얘기의 이슈가 대부분이 다 취업 얘기합니다. 넌 어디 갈 거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작년에 제 수업을 듣다가 한 학생이 취미도 이쪽에 안 맞고 그리고 장래에 뚜렷한 방향도 못 잡았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더 이제 4년제 대학으로 공부를 더 하는 걸 추천했죠. 그래서 지금 영남대학교에 3학년에 편입되어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성적만 보니까 3.0 정도만 유지하면 대구에 있는 무난한 4년제에 여러분이 원하는 과 같은데도 더 진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끝이다, 공부가 끝이다, 이게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얘기 나온 김에 계속 말하자면 내 인생이 80살이나 100살, 그래 100살이라고 칩시다. 100년을 산다고 쳐요. 근데 1년을 투자해서 남은 여생을 바꿀 수 있다면, 내가 진학을 하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그 1년 과감하게 마음 바꿔서 투자할 만하죠. 100%를 움직이는 그 1년 1%가
귀하게 쓰임이 된다면 인생이 확 바뀌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이 취업과 진로 나중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래서 제가 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중요하지만 교수와 함께 이쪽 방면에서 같이 상의하고 토론해보자는 거죠. 그러려면 교수님하고 조금 더 그래도 가깝게 지내는 게 좋고 얼굴도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알고 지내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한테 많이 이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교수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자, 오늘 자리가 너무 편해가지고 이소조선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예약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접수 받았고 조정도 했어요. 변경도 했어요. 그러면 그 날짜에 맞게 딱 고정되어 있는지 제대로 확인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약이 잘 돼 있는지 확인하는 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손님한테 이메일을 한 번 더 보내는 거, 뭐 팩스를 보내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냥 전화해서 예약 번호 한 번 더 확인하고 뭐 그때 오시는 거 맞죠? 이렇게 한 번 더 해야겠죠. 그게 만약에 단체다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 처음에 예약한 그 단체 그 메인에게 전화해서 그날 오시는 거 맞죠? 뭐 객실 수가 변동 있는 거 아니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아니면 대파짓을 받는다든지 보증금 말이에요. 그걸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잡아놔야 되겠죠. 그리고 예약 확인의 목적 그거죠. 그 노쇼 취소 캔슬 안 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오는 거 맞냐? 너 확실하게 그날 오는 거 맞냐? 그거예요. 네. 노쇼 게스트 되게 미운 손님인데 예약해놓고 말도 없이 안 나타나는 고객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적게는 하루에 항상 5%에서 10%, 많게는 뭐 성수기 때 20%까지도 나옵니다. 차가 막혀서 못 왔다거나 일정이 변경됐다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그렇게 해서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손님들은 턴어웨이를 시켜서 고객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초과 예약 나면 턴어웨이가 뭐라 그랬어요? 옆에 다른 호텔로 손님 넘겨버리는 걸 말하는 거라 했잖아요. 어쨌든 오버부킹 됐을 때 진지하게 조정 잘해서 최대 극대화시켜서 잘 마무리시키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어쨌든 확인하는 거, 확인하는 목적, 예약 확인의 목적은 노쇼나 캔슬을 막기 위한 거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취소 업무는 물론 예약 확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취소하게 되면 돈을 받는 게 중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취소료가 규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첫 번째고, 취소했으면 누가 본인인지 확인해야 되고 취소한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 날짜랑 예약한 날짜가 한 번 더 맞는지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취소하는 사람은 어쨌든 기분 좋은 사람은 별로 없잖아. 그러면 최대한 친절하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취소 번호도 알려드려야 돼요. 손님이 예약하신 번호는 이거였는데 취소되었습니다 하면서 문자로 넘기면서 증거를 남기는 거죠. 취소 업무 그러면 끝납니다. 관리 업무, 이거는 이제 우리 호텔 안에서 우리끼리 관리하는 거예요. 예약 접수 대장을 만들어서. 근데 이건 다 프로그램 파일로 하는 거니까 슬립치로 해가지고 종이로 하는 그런 건 옛날 시대고요. 프로그램 파일에 이제 관리라는 건 그거죠. 이 손님이 이제 몇 번 왔는지, 또 단골 손님인지 처음 온 손님인지 뭐 이런 걸 차트별로 잘 구분하고, 이 손님은 항상 몇 월 달 되면, 매년 몇 월 달 되면 왔구나,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문자도 보내고 메시지 보내서 감사합니다, 뭐 또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관리해 주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고서 관리, 효율적인 객실 예약 체계는 판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판매 수입을 예상하고 객실 판매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예약을 해놓고 그런 상태에서 사전 예고도 없이 노쇼 나게 되면 우리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음 예약 시에 그런 손님들을 잘 관리해놓고 자료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고, 손님이 어떤 그 손님이 옛날에 뭐 불평했던 거나 부족했던 게 있었으면 적어놨다가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힘드셨었죠? 이번엔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신경 써드리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자, 업셀링 나왔네요. 중요한 겁니다. 업셀링. 제가 시험에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단어예요. 호텔에서 이 업셀링이 이루어져야 호텔이 판매가 이루어져요. 그냥 팔지 말라고요. 방만 팔아서는 재미없어요. 윗사람도 안 좋아하고요. 예약실 직원이 객실을 손님이 무조건 싸게 이제 호텔방을 이용하려고 하죠. 그럴 때 일단 손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할인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권유하는 거, 그게 바로 업셀링이에요. 좀 더 윗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우리 호텔이 좀 더 좋은 것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업셀링 요령이라고 써있죠. 무조건 가격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비싼 요금을 지불했을 때 어메니티, 우리 호텔에서 줄 수 있는 뭐 보너스, 과일 바구니라든지 와인이라든지 뭘 좀 더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방 좀 이용하시면 금액 제가 좀 할인해드리면서 이용하시는데 제가 방에다가 뭐 해드릴게요. 아니면 마사지를 1회 무료로 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고객 마음을 움직이라고. 오늘 지나면 이 방 없어지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업셀링. 호텔 단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서 관리 업무까지 했어요. 네. 자, 4-2장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약 분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별거 없습니다. 좀 빨리빨리 진도를 내가 보도록 할게요. 예약의 분류, 예약의 종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책의 138쪽입니다. 봐볼까요? 일반 예약, 단체 예약, 개인적인 예약, 기업체 예약, 단체 예약, 뭐 이런 것들, 패키지 예약 이런 것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표 하나만 딱 보시면 끝나요. 이 4-3절에서는 분류. 자, 일반 예약. 일반적인 손님들이 이제 뭐 그 고객에게 이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렇게 일반적으로 오는 것들. 그다음에 단체 예약, 여행사 예약, 기업으로 들어오는 것, 특별 예약, 패키지 예약, 해외에서 들어오는 예약 이런 것들로 예약이 된다. 예약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일반 예약, FIT라고 하죠. 퍼스널리티, 개개인으로 들어오는 일반 예약. 단지 한 명의 고객이 예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체 예약 이외의 모든 예약을 바로 다 일반 예약으로 취급하고 있고, FIT, 개인적인 고객의 객실 요금은 보통 단체객 요금보다 높다. 당연하지, 할인 안 해주죠. 혼자 왔는데. 호텔의 평균 객실료를 증가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FIT 개인 고객을 많이 오게끔 만들어야 된다. 어쨌든 일반 예약은 개인 예약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단체 예약은 휴양지에 있거나 컨벤션에 회의나 이런 거 있었을 때는 단체 예약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럴 경우에는 밥도 많이 먹고 뭐 부대시설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깎아주기도 하고 전산도 좀 내려주기도 하고 할인율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적용해서 단체를 막 유치하려고 해야 돼요. 특별히 뭐 수학여행이나 막 이런 거 오잖아요. 대박이죠. 호텔 장사 되게 잘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도 할인율을 때려서 우리 호텔이 더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 판촉 활동이라 그러죠. 그 판촉 담당 지배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할인율을 때려서 유치하는 거죠. 단체 예약, 기업체 예약. 삼성이나 뭐 LG나 뭐 대기업들이 매년 뭐 이렇게 뭐 송년회나 뭐 이런 워크숍이나 휴양지 뭐 이런 그런 이용해서 이렇게 매년 매달 정기적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이것도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실적이라든지 빈도수에 따라서 할인율도 해주고 해야 되겠지만 기업체 예약들도 꽤 많습니다, 호텔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보시면 되고요. 여행사 예약, 이거 인바운드라 그러죠. 우리나라 경우는 인바운드,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이걸 인바운드, 우리나라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여행하는 건 아웃바운드. 그래서 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긴 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인바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할인율 차이가 이제 요일별, 성수기별, 뭐 여름철, 겨울철 다 달라요. 그래서 여행사에 미리 금액을 줘서 걔네들이 전화 오게 되면 방 블럭, 층 전체를 갖다가 그 여행사에 넘긴다든지 또 뭐 몇 개는 뭐 서비스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여행사 예약도 꽤나 여행사에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우리 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눈으로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특별 예약 이런 건 결혼식이나 VIP나 뭐 대통령이나 VVIP나 이런 분들 오시게 되면은 경영진 위에 총지배인한테 보고해서 그날 우리 호텔에 누구누구 연예인이 온대요. 이런 것들 VIP 대접해 줄 수 있도록 먼저 가서 인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특별 예약도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키지 예약은 호텔에 이제 좀 장사가 안 됐을 때 숙박이랑 먹는 거랑 부대시설 낑겨서 판촉 활동하는 그런 걸 패키지 예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호텔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호텔에 있는 걸 다 낑겨가지고 금액 다운시켜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게 호텔 패키지 예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 예약에는 명절 패키지, 휴가 상품 패키지, 결혼 상품 패키지 뭐 이런 것들 좀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자, 이렇게 4-3장 139장 140페이지, 142페이지 이렇게 내용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4-4 접수 처리 절차 한번 봐볼까요? 접수 처리 절차. 개인 예약 절차, 단체 예약 절차. 간단한데요. 눈을 한번 터치합시다. 네, 개인 예약 절차. 손님이 이제 FIT로 왔어. 그러면 호텔에 왔으면 도착한 날짜 그리고 체크아웃하는 날짜 체크 당연히 써놔야 되죠. 그 다음에 몇 명이 자는지, 2명 자는지, 3명 자는지, 그 다음에 객실은 어떤 타입에서 주무시는지 이런 것들 다 쓰는 거예요. 명령어로 다 우리 프로그램 파일에다 이렇게 써놓는 거죠.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예약 번호를 손님한테 보내주는 거. 그러면 예약 절차 끝.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도착일자, 출발일자 이런 것들은 기록할 때 방법이 이런 식으로 연도, 월, 날짜, 요일 이렇게 같이 적어 놓는다. 그 다음에 고객 이름은 영어로도 쓰든지 철자로 쓰든 정확하게 쓰고 국적도 써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중에 통계자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리스트를 만들어서 접수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뭐 어떤 차로 오는지,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이신지, 또 내일 뭐 제주도로 가시는지, 안 그러면 뭐 또 뭐 타고 어딜 오시는 손님 이런 거 써놓으면 좋죠. 그러면은 그 손님이 비행기 타고 온다 그러면 좀 연착될 수도 있다, 가령. 그러면 노쇼나 연기 도착이나 연기 체크인, 밤중에 체크인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알 수 있으니까 교통수단도 한번 체크해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객실 타입. 개인으로 왔을 때는 이제 어떤 객실 주무시는지, 어떤 또 손님 입장에서 방을 설명 잘 해주셔야 돼요. 손님들은 호텔 용어 우리끼리는 잘 알아요. 싱글 베드, 더블 베드, 뭐 트윈 베드 이런 거 일반 손님 잘 못 알아요. 그러면은 손님한테 큰 침대 하나, 작은 침대 하나 있는 게 3명 주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쉽게 풀어서 얘기하라고요. 싱글 베드, 더블 베드가 있는데요. 손님 그것도 모르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네, 재수없어요. 네. 좀 손님한테 알아먹기 쉽게 편안하게. 그게 호텔에 일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요. 그런 단어들은요. 객실 숫자, 객실 요금 이런 것도 다 적어놓으면 좋습니다. 손님이 어떤 요금으로 이용해서 다음에 왔을 때 또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예약자명 이런 식으로. 8번 중요하죠. 뭘로? 현금으로 지불하는지 카드로 하는지 뭘로 하는지, 또 뭐 보증금을 데파짓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잘 적어놓으면 좋습니다. 고객의 지불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은행 입금 거의 다 없고요. 요즘 거의 다 카드죠. 대신에 또 어떻게 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회사에서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바깥까지 같이 지불하는지 호텔만 지불하는지 뭐 어떤 걸 빼고 하는지 이것도 잘 적어놓으시면 좋겠죠. 자, 고객의 요구사항은 잘 적어놓으면 좋아요. 뭐 생일인지 기념일인지 뭐 이런 걸 접수 받아가지고 세팅도 좀 해놓고, 뭐 좀 금연실이라든지 뭐 또 뭐 장애인인지 뭐 이런 것들 잘 적어서 요구사항 잘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예약 번호, 예약했던 직원 이름까지 잘 적어서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단체 예약 이거 뭐 뻔하죠.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방이 많이 나가죠. 그래서 그룹 예약인데 15개 이상의 객실이 들어오기 때문에 꼭 하나 정도는 공짜로 나가요. 그래서 몇 호실에 누가 자는지, 뭐 또 어떤 예약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그런 것들을 객실 숫자, 층 이런 거, 또 미리 또 식은 파트에다가 전화해 놓는 거, 음식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도 단체 예약 절차에 다 같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퍼스널리티 개인 예약하고 거의 순서는 비슷한데 이런 것들 적어놓는 거는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판촉 인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영업한 건지, 우리 호텔 직원 중에 판촉 직원이 누군지 적어놨다가 좀 더 관리해주고, 또 나중에 그 손님의 컴플레인 발생했을 때 판촉 직원이 나가서 직접 만나게 해주는 거, 그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4-4장을 사절까지 접수 처리 절차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적인 업무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적인 업무. 자, 일단은 어떤 쪽으로, 사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상품 분석도 해야 되고, 호텔 객실 예약할 때 있어서 손님들이 물어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책의 150쪽 한번 펴보시면 150쪽, 151쪽에 룸 예약하는 직원의 부가적인 업무 6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 호텔 상품에 대한 풍부한 지식. 두 번째, 업무의 정확성.
세 번째 경쟁 호텔 상품 분석, 그다음에 네 번째 설득력, 다섯 번째 마케팅 활동 자료 분석,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일반 주변 관광지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 여섯 가지를 보시면 돼요. 잠깐 터치해 볼게요. 어떻게 되겠냐. 자, 첫 번째, 풍부한 지식 당연한 거죠. 우리 호텔에 대해서는 다 전문화가 돼 있어요. 깨고 있어야 된다. 객실 수가 몇 개 있고, 우리 객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호텔의 건물의 뒤편에 가면 뭐가 있는지, 뭐 어디에 좋은 데가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머릿속에 풍부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약 룰 정확하고 일관되게 신속하게 처리 과정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호텔 직원들은 좀 내유 외강해야 돼요. 겉으로는 좀 단단해 보이고 강직해 보이고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 그런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경쟁 호텔, 옆에 있는 호텔들이 어떻게 판매하는지, 우리 호텔이 좀 뭔가 나은지, 그래서 손님이 좀 망설이고 전화상으로 막 그러고 있으면 특별히 우리 호텔이 이런 거 갖고 있어요. 모든 호텔들 다 경쟁 호텔이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호텔이 이게 더 낫다. 그래서 일로 와라.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과감하게 장단점을 잘 분석하고 있어야 된다. 설득력, 그 다음에 고객의 욕구를 파악한 다음에 부드러운 인상, 강압적으로 강요해서 예약을 끌어당기려는 의도가 아니라 부드럽게 설득력. 그래서 우리 호텔에 오게 되면 늘 기분 좋게 어떤 것들을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그런 투로 말을 해야 된다 이거죠. 다섯 번째, 마케팅 활동.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로도 호텔도 이렇게 좀 이렇게 판촉 활동도 하고 홍보 영상도 찍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리 호텔을 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호텔은 이런 게 좀, 지난번에 뭐 연예인도 왔다 갔었고요. 우리는 여기서 뭐 어떤 국제 대회도 열린 호텔이고요. 이런 것들 좀 잘 경험들을 쌓아서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좀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잘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호텔 주변에 뭐가 있는지, 관광지에 대한 정보도 잘 가지고 있으면서 고객들에게 안내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수업 몇 가지만 할 건데요. 숙제 과제물을 내어드릴게요. 과제물 뭐 어렵게 낼 것 같기까지는 없고요. 1번 문제는 업세일링의 정의를 쓰시고요. 2번 문제는요, 룸 예약 종사원의 6가지 부가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이거를 쓰시면 됩니다. 제목만 쓰세요. 밑에 거 막 쓰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랑 오늘은 조금 더 모니터에서 이렇게 수업을 해봤는데 어때요? 좀 잘 보이죠? 훨씬 낫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잘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아들 방인데 조용하고 좋네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간 다음에는 이번에 3회차까지 하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코로나 전에 오프라인에서 좀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벌써 지금 딱 오프라인으로 코로나 끝나고 5월 초에 강의실에서 만나면 벌써 중간고사 시즌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망설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대로 진도를 계속 뭐 5장 6장 나갈 것인가, 오프라인 했을 때 앞에 부분들 온라인으로 했던 강의들을 한번 훑어서 복습을 한번 하는가, 저도 뭐 그런 필요성들을 한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호텔 객실에 대한 과목을 배웠을 때 머릿속에 남는 거는 있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동영상 강의를 제대로 100% 다 숙지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아무래도 좀 제가 직접 가르칠 때보다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좀 복습의 생각도 갖고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교수님도 사람이고 그런데 기왕이면 여러분이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의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때 나를 좀 알리고 교수님한테 자기 PR도 좀 하고, 그리고 얼굴도 보고 밥도 한번 같이 먹고, 여러분이 한번 용기 내서 카톡방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용기 내서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동안 또 수업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